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 체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018년 5월에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 오픈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달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바로 임금 체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월급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약간 신용도를 쌓아야 되는 문제인지 월급을 바로 지급을 받았고, 두 번째 달 역시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급 날부터 월급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계속 다음 주에 준다, 다음 달에 준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준다 하고 또 결국에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는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가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같이 일했던 형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은 어떻게 했냐? 형들도 지금 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 갔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너 말고도 전부 다 돈을 못 받아서 다 같이 단체로 신고를 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신고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밀린 임금이 얼마인가, 내가 그 밀린 임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뭐 회사가 망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망하면은 그 회사는 그냥 파산 신청을 해서 벌금으로만 내고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그 소액인 500만 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나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솔직히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장의 돈이 저한테 그때 당시는 굉장히 필요했지만, 언젠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당했더라도 저희 일을 최우선으로 해주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 끝나야지 저희 차례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가 이런 주기로 왔어요. 18년 9월 7일, 9월 11일, 9월 20일, 그리고 19년도 6월 7일. 정말 말도 안 되게 텀이 길죠? 이런 주기로 그냥 뭐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신고한 일이 처리가 되고 있기는 하는구나, 약간 이 정도? 그렇게 그냥 다시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거를 다시, 야, 너 아직 돈 못 받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어제, 지금이 6월 12일인데 6월 11일에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거의 1년 만이죠. 그리고 7월 2일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월 11일 10시 반쯤에 이 이사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1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땡땡아, 나 지금
너 있는 지역에 있다. 만나자. 돈을 받았니? 못 받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니까 내가 너까지 확인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고작 하는 말이 1년 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을 제가 잠깐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밀린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써주면은 또 남은 급여는 이번 달 말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무려 1년 동안 돈을 안 줬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돈을 주실 거면 한꺼번에 주셔야지 왜 이거를 나눠서 주냐. 저는 합의서를 못 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곳은 회사다. 그 회사는 망했다. 나는 그 회사에서 나와서 상관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너한테 100만 원을 일단 주겠다. 그리고 합의서를 써주면은 나머지 절반을 다 주겠다. 만약에 근데 네가 합의서를 안 써주면 자기 돈도 못 주고 회사가 망해서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낼 수가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제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약간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게 사람을 가지고 말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해요. 저 진짜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그냥 법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 분 회사 사람이 아니고 나오신 거면은 이렇게 하실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고 말을 했더니 너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럼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약간 후회를 해요. 100만 원이라도 받을 걸 그랬나? 근데 합의서를 작성 안 하니까 1시간 뒤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요, 이 사람이. 돈을 전부 다 줄 테니까 합의서를 쓰자고. 저는 결국 1년의 긴 시간 끝에 전액 다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이유는 아마 이 7월 2일에 변론기일이 지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제 뇌피셜인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도저히 제 머리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회사가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 이름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회사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 저랑 같이 일하는 형이 그 회사의 대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일했던 저희 직원들 정보만 차단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되게 치밀한 것 같은데 좀 살짝만 빗들어서 보면은 되게 허술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부터 진짜인고 어디부터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가 망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회사가 망했으면 대표가 전화 받을 리가 없죠. 나는 상관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사회를 주겠다. 자기가 회사를 나왔다 했는데 무슨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사비를 주겠다고 할까요? 그리고 절반의 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써달라. 안 써주면 회사가 너한테 주는 돈은 없다. 말이 지금에서 보면은 되게 모순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1년의 긴 시간 끝에 금액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처럼 임금체불을 비슷하게 겪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워낙 나쁜 사람도 많고 이용해 먹을 사람도 많아서. 하지만 만약에 저랑 비슷한 경우라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년 동안 이 돈에 약간 미련을 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꼭 못 받은 임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영상 보셨으면은